네, 지난 총재 심포지움 때 제가 그때 셔볼스키의 최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비판을 하면서 그때 민주주의를 이제 정치적 평등을 기준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맥락에서 계속 정치적 평등과 관련된 연구를 현재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정치적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 사상의 역사 속에서 논쟁적인 개념인데, 먼저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짚어야 될 것은 평등하다는 것, 이퀄하다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컬하다는, 동일하다는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면에서 똑같다는 것. 그래서 평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떠한 측면에서 똑같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양한 종류의 평등, 뭐 법적 평등, 뭐 사회적 평등,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뭐 고등학교나 이런 혹은 대학교 교양에서 보면은 법적, 정치적 평등을 한쪽 축에, 그리고 사회 경제적 평등을 다른 쪽 축에 놓고, 법적, 정치적 평등은 마치 형식적인 평등이고 사회 경제적 평등, 실질적인 평등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원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그런 측면에서 법적 정치적 평등이라는 또 두 개가 한꺼번에 묶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뭐 잘 쓴 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먼저 법적 평등과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개념이 굉장히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서로 다른 윤리적 정당화의 근거를 가진다. 즉, 왜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가와 왜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건 윤리적인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둘이 어떻게 갈등하고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건 뭐 가장 쉽게 말해서 좁게 정의하자면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주어진 어떤 법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어떤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앞의 평등을 좁게 정의를 하면 당장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하자면 법적으로 이런 사람은 노예가 되고 이런 사람은 주인이 된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법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법에서의 내용에서의 평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어진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데에서의 평등만을 얘기한다면은 실제로 법의 평등의 실질적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만든다.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법의 평등의 개념이 그냥 공허한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법 평등을 말할 때도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일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정주의에서는 이제 평등권이라는 게 있고, 평등권을 위반하는 법들이 대부분 이제 위헌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법 평등이 다시 굉장히 열린 개념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럼 법의 내용 중에 어떻게 평등한 법인가라는 것을 다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정치적 평등에 있어서 많은 제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한편 있고,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문제와 무관하게 실제로 또 동일한 대의민주주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리소스가 많고 똑똑해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데,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이퀄라이즈를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퀄라이즈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굉장히 폭넓게 열려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핵심적인 차이는, 첫째, 법의 평등,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공적 결정의 대상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의 평등을 얘기한다. 피치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의 평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평등이라는 건 공적 결정의 주체로서의 사람들의 평등, 즉 치자로서의 시민 간의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둘째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할 때 법학 평등이 의미 있는 개념이라면, 반면에 정치적 평등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전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안정적인 규칙을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하루하루살이 하듯이 사회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내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적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평등한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의 행사가 사실상 과두적이지만 누구도 법에 군림하지 않는 보합 평등은 실현되지만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체제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정치적으로 모두가 평등하지만 사실은 소수파를 굉장히 차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정치적으로 평등하지만 법학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체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러면 이제 법학 평등과 정치적 평등의 윤리적인 근거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기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법학 평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해관계, 넓은 의미에서 이해관계, 이 사람의 모든 좋은 삶을 포함한 이해관계도 남들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이런 내재적 평등, 내재적 평등으로부터 공적 결정에 있어야 이제 equal consideration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고려해준다. 이 원리로부터 법학 평등이 바로 나온다면 정치적 평등은 그 원리만으로 나오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그 사람이 가장 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없으면, 근데 아까 사마천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백성의 좋은 걸 따라준다든가 백성의 이익을 이끌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equal consideration 개념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는 자주적 결정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시민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제 정치적 평등의 개념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equal consideration 플러스 개인의 자율성, 즉 따라서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가치가 들어가야지만 정치적 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삶을 스스로 찾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로 여길 때 정치적 평등이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고요. 정치적 평등은 자유와 평등을 단순히 상충하는 가치로 봤을 때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절에서 정치적 평등과 법학 평등의 실천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정치적 평등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평등에 의한 다수파의 권력이 법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글에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두 가지가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또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것들을 후반부에 써놨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고 혹시 토론자가 말씀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